결혼 발표했을 때부터 나이에 차가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악플부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네? 이혼 안 했네? 이런 얘기들을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 뭐 농담으로라도 지인들이 막 쟤네 얼마 못 갈 거야 해서 내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쁨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나이에 사람을 만났으면 제 나이가 폐경이 시작될 나이거든요. 그 병원에서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근데 아이를 얻었는데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온 것 같아요. 막 체중까지 늘면서 거울을 보면 너무 못생기고 배에 막 털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몸에 두드레기가 나서 가려워서 흉이 이만큼씩 다 졌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애기 엄마인데 야 예쁜 것만 봐야 돼. 예쁜 여자만 보고 못생긴 건 보지도 마. 못생긴 여자를 안 봐야 되면 난 거울 안 봐야 돼. 그랬어요.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갑자기 살도 찌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맨날 이렇게 보는 게 힘들지 않아? 라고. 그게 오히려 저는 되게 더 예쁘고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 저는 지금 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저한테 진짜 큰 결심한 거거든요. 근데 봐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그냥 감정 기복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결과적으로도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베니 씨가 하는 걱정이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마음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네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출산을 한 친구는 많지만 항상 얘기할 때 출산했을 때 당시의 고통이나 힘듦은 얘기해 주는데 그 10개월간의 그 힘든 얘기는 안 해줘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저 얘기가 너무 꽤 충격인 거죠. 막 이렇게 가렵고 뭐 이렇게 몸에 털이 나고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만 35, 35세를 딱 기점으로 그 이상의 임신을 고령 임신이라고 해요. 고령 임신이라고 해요. 그 전에 비해서는 임신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조금 힘들죠. 임신 과정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베니 씨처럼 고령 임신, 45세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나 기적, 엄청난 축복. 그런데 행복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가끔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마음의 시작, 마음의
뿌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기적이고 축복이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과정이 어떠셨어요? 불가능해요가 사실은 먼저였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신문 기사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임신을 한 여성분이 과연 몇이나 기사가 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험관 시술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때 2줄이 나온 거예요.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섣부르게. 네, 코로나 2줄은 놀랐지만 임택이 정말 그 임신 테스트기 2줄은 깡총깡총 튀었어요. 생애 처음 본 2줄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매지가 매지가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지 여보 2줄 맞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서 피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2줄을 본 게 3번이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2줄이 나와도 저희에게는 뭐 우와 이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 네, 그렇죠. 없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도움이 자책하기 시작한 거죠. 누워만 있으라 그랬는데 나이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그래.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여보 나 병원 가서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 올해까지만 해보고 이제 못 하겠어 했어요. 2년 정도 이제 해보면은 할 만큼 한 것 같아. 내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애들이 건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뒤에 병원을 이제 방문했는데 다른 걸 못하고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저자궁 요법이라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 해볼게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열매가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 베니 씨 말씀을 들어보면 그간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봅시다. 너무 귀한 아이, 소중한 아이,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간을 그 힘든 시험관 그 과정, 정말 그 몸도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딱 당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베니 씨는 남편에게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남편분이 그러셨거든요.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요. 여보 맨날 못생긴 내 얼굴 보여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화장실 가느라고 휴대폰 놔두고 화장실 다녀왔어. 여보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베니 씨 마음속에, 베니 씨의 생각 속에 이 미안함,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것들이 미안한지 한번 풀어놔 봅시다. 사실 저희가 결혼 발표했을 때부터 나이에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악플부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네? 이혼 안 했네? 이런 얘기들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 뭐 농담으로라도 지인들이 막 쟤네 얼마 못 갈 거야 그래서 내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쁨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예쁘게 뭘 하고 싶어도 뭐 맞는 옷도 없고 추리닝 뭐 이런 뭐 편한 티에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지고 임산부복밖에 못 입고 우리 예쁘게 하고 데이트할까?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나이에 사람을 만났으면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전에는 우리 퇴근하면 뭐 하자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잘 다녀와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여보. 뭐 그러면 또 남편이 너무 착해요. 여보가 미안한 마음 들게 해서 내가 미안해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상황과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이게 그러셨구나. 네. 근데 우리 참 이게요. 임신을 한 여성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성의 최고의 여성성 중에 하나가 임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게 그 여성성의 가장 최고봉인 임신을 하면 흔히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줄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너무나 아름답죠. 숭고하고.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여자로서 예쁘다, 여성스럽다 하는 거와는 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게 부각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거울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게끔. 딱 봤는데 어머, 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아들을 임신해서 그런지 입도 이렇게 되고 코도 약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 막 화장품도 새로 사보고 이상해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변화가 너무나 큰 행복도 얻지만 잃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신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음악이라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30년 넘게 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다 사라질까 봐 일단 제 꿈이었던 거니까 그게 가장 사실 무섭고 두렵긴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그렇군 모두 다 그렇겠지만 성취하고 달성하고 이런 인생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나에게 없었던 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원래 자기 개발하고 막 활발하게 일하고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집에서만 동물들하고 난 쟤네들이랑 똑같아. 나 신생아 같아요. 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날까? 이런 생활이, 이런 생각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아이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신하고 임신의 과정을 겪는 거는 많이 관찰하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내가 첫 아이 임신은 첫 번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니 씨가 혼란스러운 건 뭐냐 하면 모성의 양가성 때문이에요. 모성의 양가성 때문이에요. 지금 모성의 양가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생겨요. 첫 번째 볼까요? 내가 가수로서 노래를 하고 하는 곡을 만들고 하는 데서 정말 어릴 때부터 거의 3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 길로 쫙 갔어. 근데 이것만이 인생의 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30년을 해오던 길에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막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는 하는데 이 변수가 생기면서 길을 좀 틀어가야 돼. 그러면 가수 베니, 안용준의 아내 이렇게 살았는데 열매 엄마, 열매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처음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매번 겪는 거는 겪으면서 배워가지 어떠한 대비도 어렵고 심지어는 출산 용품 사는데도 지금 너무 어렵죠. 그것부터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그건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도 어려워. 근데 이 부모가 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 공포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이를 사랑하고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울까 봐.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될까 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베니 씨가 속상하고 힘들고 힘든 거지. 네, 그런 마음들이 지금 혼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은 처음이다 보니까 더 그게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 양가 감정을 좀 가졌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 괴로웠나 보더라고요. 예. 내가 나는 왜 이러지? 모성애가 엄마 없는 맞아? 건가? 뭐지 이렇게 예. 어떤 정체성의 혼란 내지는 막 모성이 강조가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산모, 모든 신생아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면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의외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오셔서 박사님,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엄마들은 30대인데 나는 50대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나이가 있으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싫어한다는 애들도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20살이라고 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고령 산모 아빠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식단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고령 산모일수록 모성의 양가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집에 있을 때도 톡을 엄청 많이 해요. 네,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면서 에? 집에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대화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 일할 때는 계속 톡하고 띠리릭 오면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전화 와요. 뭐 왜 토하긴 안 해요?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한데?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대요. 문자를 했는데 한 5분에서 10분 답이 없고 전화를 한 5번까지 했는데 안 받으면 응급인 거죠. 보통 거기까지 한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또 무섭겠죠.
갑자기 불안해요. 지금 와 있으려나? 와 있으면은 옷은 잘 갈아입었고 헤어 메이크업은 잘 받았나? 그리고 점심은 뭐 먹었는지 아직 못 물어봤는데 그게 되게 궁금하고 지금 좀 그러고 있어요. 야. 아니 네. 베니 씨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셔가지고 3분? 답이 3분 안에 안 오면 불안하신 거죠? 조금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너무 멀리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요, 부부니까.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좀 심하다, 제가 봤을 때는. 심하기 심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변명을 하자면요. 네네. 저희가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갑자기 뚝 끊기면 방금까지 저랑 대화하던 사람이 답이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연락을 못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한 명만 일이 있을 때는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하다니까. 와 진짜 껌딱지다 껌딱지 와. 강의할 때는 그래서 그 근처 커피숍 커피숍에서 기다리던가 이렇게 공연 수업 같은 거 참관 수업 같이 하시고 이제 그 학과장님이랑 게 또 인사도 학과장님이랑 게 또 인사도 우와. 아니 근데 원래 그러면 두 분이 만나기 전에도 누군가와 그러셨었어요, 우리 용준 씨는? 아니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오.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좀 왜 그럴까? 되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네. 물론 궁금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 마음과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네. 이 두 가지를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걱정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내하고 연락이 좀 안 되면 막 불안해진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와이프가 좀 혼자 잘 넘어지고 다치고가 되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이제 이것도 혼자 넘어졌다. 아니면 뭐 고양이가 좀 주기적으로 많이 아파요. 만약에 좀 피를 흘리거나 그럼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거의 실신처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황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정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함과 동시에 지금 제가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갈 수 있나라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좋아하니까 그런 불안도 생기죠. 그런데 이 불안이 베니에 대한 걱정인지 베니와 연락이 안 됐을 때 내가 불안한 건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전자는 이 불안의 시작, 온천으로 보면 원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고 후자는 이 불안을 유발하는 게 상대로부터 유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준 씨는 나의 이러한 불안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인 것 같아요. 저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와이프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건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미안해 진짜. 그 뭔가 미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 문제였는데 이거를 뭔가 여보한테 책임 회피하는 아니야. 얽매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아내가 이제 내 눈앞에 없다. 오랜 시간 안 보여요. 좀 어떠세요? 마음이. 이게 약간 속 울렁거리는 그런 게 울렁거리세요. 생겨요. 네네네. 약간 무서우세요? 외로우세요?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무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서움 때문에 되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듣자마자 이게 외로움이었고 결국 상대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걱정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좀 덜 외롭고 내가 좀 더 행복하려고 계속 연락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듯이 이 아내로부터 지금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왜 배 아프다고 집에 왔어? 그러면 나 아까 우리 엄마가 바래다 주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잘 가는지 너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그래요. 그 확인하려고. 그 뭐가 걱정돼? 그러면 요즘 교통사고도 많은데 우리 엄마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 났을까 봐요.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걸 잘못 보면 넌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사랑하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사람과 분리가 되거나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그건 누구의 불안입니까? 아이 안에서 나오는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준 씨가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되게 이제 성인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에 애착 대상자와의 관계를 늘 검토해 봐야 돼요. 네. 대체로 성장기에 부모에게 너무 과보호를 받는 경우. 또 반대로 안 가르치고 부모가 이렇게 약간 뭐 방치되거나 이건 역시 못 배우니까 분리불안이 생기죠. 또 하나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많으면 확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 성인이 돼도 분리불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용준 씨의 베니 씨를 만나기 이전에 삶이 좀 외로운 편이세요? 예,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오는 모든 과정이 대부분 좀 조금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누나들은 저에 대한 존재를 좀 많이 싫어했었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집에서 눈치 보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고 웬만해선 방에서 혼자 있고 계속 그렇게 어린 시절이 다 흘렀던 것 같아요. 흔한 일이고 너무 누구에게나 있겠거니 하고 살았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용준 씨 어린 시절은 보호받지 못하고 좀 두려웠던 면 더하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맘 놓고 사랑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그렇던 네, 것 그러니까 용준 씨 같은 그런 경우에 세상을 좀 못 믿죠. 세상을 좀 못 믿죠. 왜냐하면 가장 믿고 편안해야 될 가정 안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랬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년지기 친구들을 만나도 단둘이 만나자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게 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 그냥 제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중은 그냥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벤이라는 인간을 만났더니 내 평생 처음 경험하는 편안함.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맞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믿을 수 있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까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의 불안 때문에 못 떨어지고 있는 거지.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한 몸.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 인간이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기능이 성장해 나간다고 볼 때는 이건 약간 역행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되실 거잖아요. 이 부분을 두 분이 잘 모르면 아이를 키우는 데도 영향이 가요. 만약에 본인의 분리불안이 있으면 자녀를 낳아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는 예금도 하고 돈을 소액을 찾는 거를 연습시키라고 하거든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가봐. 이렇게 해야 아이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불안하면 아니야 아빠랑 꼭 같이 가. 너 돈 찾고 나오다가 괜히 소매치기 너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큰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본인이 모르면 애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